자, 어떤 기체를 20도씨에서 등온 압축하여 절대 압력이 0.2MPa에서 1MPa로 변할 때 최적은 초기 최적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는가? 자, 이제 문제에서 자, 등온 압축이라고 했죠. 등온. 자, 등온이에요, 등온.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어요. 등온 압축이에요. 그때 자, 절대 압력이 0.2MPa에서 1MPa까지 변했대요. 그러니까 압력이 더 높아진 거죠. 자,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적은 어떻게 돼? 최적은 더 감소하겠죠.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정답이 안 되겠죠. 압력을 더 주면 최적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3번과 4번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자, 등온 압축이라고 했는데 자, 보일-샤르르 법칙을 보시면 T1분의 P1 곱하기 V1은 T2분의 P2 곱하기 VT2죠. 이게 바로 보일-샤르르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등온 압축이다.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죠? 자, 온도가 일정하니까 요 T1과 T2의 값이 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 남는 건 뭐냐?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 V2가 V1의 몇 배인지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V1분의 V2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V1분의 V2. 그러니까 V2가 V1의 몇 배인지를 알면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자, V1. 자, 지금 V1분의 V2는 뭐가 되겠어요? P2분의 P1이 되겠죠? 그렇죠? P1 V1은 P2 V2니까. 자, 근데 여기서 자, P2가 얼마냐? 1MPa이죠? P1이 0.2MPa이죠. 0.2MPa. 그럼 정답은 0.2니까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V2는 V1의 몇 배다? 5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답은 3번에 5분의 1로 감소한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5배 증가하면 최적은 5배 감소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5분의 1로 감소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펌프에 흡입되는 물의 압력을 압력계로 측정하였더니 계기 압력이 300mHg였다. 이때 절대 압력은 몇 mHg인가? 단 대기압은 표준 대기압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절대 압력을 물어봐서 절대 압력. 절대 압력을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서 절대압은 자, 대기압에다가 뭘 더해주는 거죠? 바로 계기 압력을 더해주는 거죠.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대기압은 표준 대기압이라고 했죠. 그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자, 수은주가 얼마냐? 바로 760 수은주죠.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죠?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는 수은주가 760인 거고요. 플러스 자, 지금 계기 압력이 얼마래요? 계기 압력이 300mHg라고 했죠? 더하면 되죠. 300mHg. 그래서 더해주시게 되면 1060 수은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수은주.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에 106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원관 유동에서 레이 놀주수가 1500이면 관 마찰 계수는 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관 마찰 계수 F는 자, R2 이게 바로 레이 놀수죠. 레이 놀주수분의 64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레이 놀주수가 나왔죠. 1500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1500분의 64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관 마찰 계수는 대략적으로 0.0427 나오네요. 0.0427 이렇게 해서 관 마찰 계수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름 5cm인 구가 대류에 의해 열을 외부 공기로 방출한다. 이 구는 50W의 전기 히터에 의해 내부에서 가열되고 있고 구 표면과 공기 사이의 온도차가 30도씨라면 공기와 구 사이의 대류열 전달 계수는 약 몇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류열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Q는 자, KA죠, KA. 자, AH. A로 놓을게요. AH 곱하기 자, T2 마이너스 T1이다. 이게 바로 대류열을 구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여기서 알고 싶은 게 바로 대류열 전달계수, 이 H 값을 알고 싶은 거죠? 대류열 전달계수 H 값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식을 변형시키면 H는 A 곱하기 T2 마이너스 T1분의 이제 대류열이죠? Q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요 A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이게 9죠, 9. 자, 지름이 5cm인 9라고 했으니까 9의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9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냐? 9의 건널비. 자, 공식이에요. 자, 9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9의 반지름이 R입니다. 반지름이 R이에요. 그때 이 9의 건널비는 바로 4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죠. 이게 바로 9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4파이 R 제곱이에요. 4파이 R 제곱.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4파이 곱하기 자, 지금 지름이 5cm면 반지름은 2.5cm죠. 그래서 이거를 미터로 바꿔주면 얼마가 돼요? 0.025m가 됩니다. 이거의 제곱이 되겠죠. 4파이 R 제곱인 거예요. 4파이 R 제곱 곱하기 자, T2 빼기 T1은 뭐예요? 이건 온도차죠? 온도차. 몇 도씩 차이 난대요? 30도씨만큼 차이 난대요. 자, 섭씨 온도가 30도 차이가 나니까 절대 온도도 마찬가지로 30도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30도씨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Q는 50W의 전기 히터에 의해서 가열되고 있다고 했죠? 여기는 이제 50W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하시게 되면 대류열 전달 계수는 얼마가 나오냐? 바로 212 정도가 되네요. 212 정도가 되고요. 단위는 나왔죠. 와트 퍼 제곱미터 도씨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대류열 전달 계수는 212 정도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직경 100mm인 관 속으로 물이 3m/s의 평균 속도로 흐르고 있을 때 유량은 몇 세제곱미터 퍼 미닛인가? 자, 지금 여기서 유량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유량. 자, 우리 알고 있죠? 유량, 최적 유량 구하는 공식 Q는 A 곱하기 V였죠? 그렇죠? 단면적 곱하기 유속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자, 단면적은 뭐냐? 지금 직경이 100mm인 관이라고 했죠? 그러면 4분의 자, 파이 곱하기 직경 100mm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0.1m죠? 네, 0.1m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속은 평균 유속이 3m/s래요. 3m/s. 자,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자, 단위가 어떻게 되죠? 단위가 세제곱미터/s가 돼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세제곱미터/미닛으로 물어봤죠? 분당으로 물어봤으니까 얼마 곱해주면 돼요? 60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60. 왜? 1분이 60초니까 60세크/미닛이 되는 거죠. 1분은 60초.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자, 유량이 얼마가 나오냐? 유량은 대략 1.41 정도가 나오게 되네요. 1.41 세제곱미터/ 미닛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2번에 1.4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비압축성 유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비압축성 유체는 뭐예요? 비압축성 유체 같은 경우는 바로 유체의 압력도 안 변하고 그리고 밀도도 안 변하고 점성도 없고 이게 바로 비압축성 유체인 거죠. 자, 그럼 보기 중에서 비압축성 유체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되죠. 자, 뭐냐?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음속보다 빠른 비행체 주위의 공기 흐름이다. 자, 음속보다 빠른 경우는 바로 압력이나 밀도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바로 비압축성이 아니고 압축성 유체로 봐야 돼요. 압축성 유체.
그래서 초음속인 상태에서는 밀도와 압력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압축성 유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자, 굴뚝 둘레에 흐르는 공기 흐름, 3번에 농수로 안에 물의 흐름, 4번에 정지된 자동차 주위의 공기 흐름. 자, 이게 이 세 가지를 보면 다 어때요? 공기의 흐름이 음속보다 느리죠? 예. 음속보다 느린 경우는 뭘로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비압축성 유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1번에 음속보다 빠른 비행체 주위의 공기 흐름은 초음속인 상태이기 때문에 압축성 유체로 봐야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로 4cm, 세로 5cm인 직사각 덕트에 유체가 가득 차서 흐르고 있다. 이때 수력 직경은 약 몇 cm인가? 자, 문제는 이제 직사각 덕트에 수력 직경을 이제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그 덕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형. 자, 원형으로 되어 있는 덕트 같은 경우에는 자, 지름을 우리 알고 있죠? 직경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직경인데, 자, 이 문제에 나온 것처럼 사각 덕트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사각 형태의 덕트 같은 경우는 자, 지름을 구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름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해서 계산으로 직경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의 길이가 4cm고요. 가로가 4cm, 그리고 세로가 5cm인 이러한 직사각 자, 덕트의 이제 수력 직경을 이제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수력 직경은 뭐냐? 수력 직경을 이제 DH라고 놓는다면 수력 직경은 수력 반경의 4배죠, 4배. 네, 수력 직경은 수력 반경의 4배예요. 그때 이 수력 반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L분의 A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덕트의 둘레의 길이고요. A라는 값은 덕트의 면적이에요. 이 단면적.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자, 4 곱하기 이 덕트의 둘레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2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2배 해주면 되는 거예요. 2배. 그죠? 둘레의 길이니까. 그 다음에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되겠죠? 4 곱하기 5를 하면 됩니다. 4 곱하기 5.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4.44 정도가 나옵니다. 단위는 센티미터인 거죠. 그래서 이 직사각 덕트의 수력 직경은 얼마다? 4.44cm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기본 차원이 아닌 것은 자, 1번 질량, 2번 속도, 3번 길이, 4번 온도. 자, 보기 중에서 기본 차원이 아닌 것은 2번의 속도죠, 속도. 속도가 이제 정답이 되겠는데, 자, 일단 여기서 하나씩 볼게요. 단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에 자, 질량 같은 경우는 우리 단위를 뭘 쓰죠? 뭐 그람이나 뭐 킬로그램이나 뭐 톤이나 이런 게 단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위가 전부 다 기본 무게의 단위죠. 무게 하나씩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속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미터 퍼 세크죠. 뭐 또는 뭐 킬로미터 퍼 아워 등등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건 속도의 단위 같은 경우는 미터 거리와 시간의 단위가 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는 기본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본 차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와 뭐 시간, 그다음 뭐 질량 이게 바로 이제 기본 단위죠. 기본 단위. 온도까지 하자면 온도도 기본 단위. 그래서 요 속도는 요 길이와 시간을 조합한 거기 때문에 기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번에 이제 길이 같은 경우도 뭐 센티미터, 뭐 미터, 뭐 킬로미터 전부 다 어때요? 다 기본적인 차원인 거죠. 그리고 4번에 이제 온도도 보면은 단위가 조합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온도는 뭐 도씨가 있을 수 있고 뭐 켈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기본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속도가 기본 차원이 아닌 겁니다. 정답은 2번 속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펌프 중심으로부터 2m 아래에 있는 물을 펌프 중심 위 15m 송출 수면으로 양수하려고 한다. 관로의 전 손실 수도가 6m이고 송출 수량이 분당 1세제곱미터라면
필요한 펌프의 동력은 약 몇 와트인가? 단 물의 비중량은 9,800N/세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펌프의 동력을 물어본 거죠. 펌프의 동력. 근데 지금 이제 단위가 와트 단위라는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펌프의 동력 구할 때 단위를 이제 킬로와트 단위로 많이 구했었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와트로 물어보았기 때문에 물의 비중량을 9.8 아니고요. 9,800으로 놓고 계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펌프의 동력 P는 자, 우리 9.8로 놨을 때는 요 동력의 단위, 펌프의 동력 단위가 킬로와트일 때 우리 9.8로 놓은 거예요. 지금 와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9,800으로 놓을 거예요. 9,800 N/세제곱미터고요. 자, 그다음에 자, 유량. 자, 송출 유량이 얼마래요? 송출 유량이 분당 1세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럼 1세제곱미터 per minute. 자, 미닛인데 지금 여기서 1세제곱미터 놓고 자, 1분이 몇 초예요? 1분. 1분이 60초죠? 60초. 60초기 때문에 여기를 60으로 자,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자, 지금 이제 그 양정, 자, 전양정 구할 건데 자, 펌프 중심으로부터 2m 아래에 있고 그리고 위로 펌프 중심 위로 15m 송출 수면으로 양수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실양정 같은 경우는 여기 펌프 중심으로부터 2m 아래에 있는 이 2m와 그리고 펌프 위쪽으로 15m만큼 올려야 되니까 실양정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둘이 더하면 17m가 되죠. 17m. 자, 그리고 이 관로의 전 손실수도가 6m이기 때문에 이 실양정에다가 이 손실수도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식 쓰면은 2 더하기 15 더하기 6이 되는 거죠. 이게 전 양정입니다. 자, 그리고 자, 문제에서 이제 펌프의 효율이나 전달 계수가 안 나왔죠. 안 나왔기 때문에 무시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펌프의 동력이 얼마 나오냐? 대략적으로 3,757와트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에 3,75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액주기에서 원 중심의 압력은 몇 킬로파스칼인가? 단 대기압은 101킬로파스칼이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어디에서 압력을 구하는 거냐면 자, 원 중심이라고 했죠? 원 중심, 여기 원 중심에서의 자, 압력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임의적으로 여기 원의 중심을 A라고 놓을게요. A라고 놓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압과 만나는 지점을 여기 B라고 놓을게요. B라고 놓고 이제 계산할 건데 일단 여기에서 자,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을 거냐면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여기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잡을 건데 이 두 점은 이렇게 위치가 동일하죠.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지점에서의 압력은 뭐다? 같다라고 놓고 계산할 거예요. 자, 그때 자, 여기를 지금 비중량을 감마 1으로 놓을 거고요. 높이를 H1으로 놓을게요. 높이를 H1. 그리고 지금 비중이 4인 액체의 비중량을 감마 2로 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 높이를 H2로 놓을 거예요. H2로. 자, 그러면 자, 이 지점에서의 압력을 구하면 뭐가 되겠어요? PA에서 지금 아래로 내려온 거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플러스 보호가 되는 거죠. 플러스 보호. 얼마예요? 감마1 H1이 되죠. 근데 여기서 감마1 H1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P는 감마 H라는 이 공식에서 나온 거죠. 감마1 H1. 자, 그 다음에 자, 이 점에서의 압력을 구해보면 자, PB죠. PB에서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왔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플러스 부호가 되고요. 여기는 감마2 H2가 되죠. 감마2 H2. 자, 지금 이 두 지점의 압력이 뭐하다고요? 같다라고 했죠? 이 둘이 똑같다고, 같다라고 이렇게. 같다라고요. 그럼 식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PA를 구하는 거예요. 원의 중심에서의 압력 구하는 거죠. 자, 그럼 PA를 구하는 거니까 PA는 자, PB 자, 여기 감마1 H1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감마1 H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감마2 H2가 되죠. 자, 지금 B가 뭐예요? B.
대기압이죠, 대기압. 근데 지금 대기압이 101kPa이 작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101이 되는 거죠, 101. 자, 단위를 쓰면 지금 kPa이니까 kN per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PB가. 그 다음 마이너스. 자, 감마1 H1인데, 자, 감마1이라고 하는 거는 비중이 2인 액체예요, 액체. 비중이 2인 액체의 자, 비중량이기 때문에 2 곱하기 9.8 곱하기 자, H1은 얼마예요? H1이 10cm, 0.1m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2 곱하기 9.8이 뭐냐? 이 비중이 2인 액체, 비중 2에다가 물의 비중량을 곱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액체의 비중량이 되는 거죠. 비중량. 자, 단위가 요 미터죠. 여기 미터. 여기는 자, 플러스 감마2 H2예요. 자, 감마2는 비중이 얼마라고요? 비중이 4인 액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4 곱하기 9.8 그리고 H2가 20cm. 그러면 0.2m를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106.88 정도가 돼요. 106.88 kN per 제곱미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단위가 kPa를 물어봤어요. kPa. 그런데 여기서 kN per 제곱미터가 무슨 단위예요? kPa과 같은 단위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106.88 2번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폭 20cm, 길이 30cm인 평판이 있다. 이 평판이 물속 30cm 깊이에 잠겨 있을 때 자, 작용하는 정수력은 몇 kN인가? 자, 이런 거죠. 자, 그림으로 한번 도시를 해보면 자, 지금 이 평판이 물속 30cm 깊이에 잠겨 있대요. 자, 이런 식으로 30cm 깊이에 이렇게 자, 평판이 잠겨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높이가 깊이가 30cm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때 이 평판에 작용하는 정수력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정수력은 뭐냐? F는 감마 HA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공식이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정수력 F는 감마 HA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요 감마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요 안에 이제 물이 있는 거니까 바로 물의 비중량이에요. 그럼 얼마다? 9.8 kN per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자, H라고 하는 건 뭐냐? H는 자, 수면에서 이 평판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가 바로 H인 거예요, H.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중심이죠? 수면에서 이 중심까지의 거리가 요게 H라고, H. 그런데 이 평판은 길이가 얼마래요, 길이가 30cm라고 했죠? 30cm.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겠어요? 절반이니까 30cm의 절반이니까 15cm. 그러면 0.15m인 거죠? 여기는 0.3m인 거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 수면에서 이 평판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인 거예요? 0.45m인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0.45m. 0.45m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거는 이 평판의 면적이에요, 면적. 근데 지금 폭이 20cm고 길이가 30cm니까 곱하면 되겠죠? 면적. 그러면 곱하기 얼마가 돼요? 20cm, 0.2 곱하기 0.3이 되는 거죠. 제곱미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감마 HA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감마 HA.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 0.2646 되겠네요. 0.2646 단위는 kN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공동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펌프의 이상현상 중에서 바로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자, 흐르는 물을 갑자기 정지시킬 때 수압이 급격히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바로 수격작용이죠. 워터 해머링.
수격작용에 해당하고요. 2번, 자, 유로의 어느 부분의 압력이 대기압과 같아지면 수중에 증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아무런 현상도 아니죠. 그래서 유로의 어느 부분의 압력이 대기압과 같아졌을 때 수중에 증기가 발생한다. 이거는 어떠한 현상도 아니에요. 이런 건 없습니다. 3번, 유로의 어느 부분의 압력이 그 수온의 포화 증기압보다 낮아지면 수중에 증기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공동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펌프의 입구와 출구의 진공계, 압력계의 지침이 흔들리고 동시에 송출 유량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어떤 현상이에요? 이것은 맥동 현상이라고 하죠. 또는 서징이라고 하죠. 서징, 맥동 현상. 그래서 보기 중에서 공동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1종 분말 소화약제와 제2종 분말 소화약제의 소화 성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내용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제2종 분말 소화약제가 모든 화재에서 자, 소화 성능이 우수하다. 자, 틀렸죠? 자, 2종 분말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바로 B급 화재와 C급 화재의 적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화재의 소화 성능이 우수한 건 아닌 거죠. B급 화재와 C급 화재의 적응성이 있습니다. 틀렸고요. 2번, 식용유 화재. 자, 식용유 화재에서는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소화 성능이 우수하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네요. 그래서 식용유 화재에는 바로 제1종 분말 소화약제를 쓰는 거죠. 바로 비누화 현상이라고 해서 식용유 화재에서는 제1종 분말 소화약제를 사용을 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차고나 주차장의 소화 설비에는 제2종 분말 소화약제만 사용한다? 아니죠. 차고나 주차장인 경우는 2종이 아니고요. 3종 분말 소화약제를 쓰는 거죠. 틀렸고요. 4번, 제1종 분말 소화약제가 제2종 분말 소화약제보다 소화 성능이 우수하다? 자, 이건 아니죠. 1종 분말 소화약제와 2종 분말 소화약제는 소화약제별로 그 소화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게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2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속도 3m/s로 운동하는 평판에 속도 10m/s인 물 분류가 직각으로 충돌하고 있다. 분류의 단면적이 0.01제곱미터로 일정하다고 하면 평판이 받는 힘은 몇 뉴턴인가?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평판이 받는 힘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F는 rho QV죠. rho QV.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기 때문에 자, Q 대신에 AV를 대입하면 rho 곱하기 A 곱하기 V 제곱이 되는 거죠.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평판이 받는 힘을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rho는 물의 밀도죠. 물의 밀도니까 물의 밀도 1000kg/세제곱미터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세요. 자, 받는 힘의 단위가 뉴턴이죠, 뉴턴. 뉴턴, 중력 단위이기 때문에 이 물의 밀도도 마찬가지로 중력 단위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kg/세제곱미터로 놓지 말고 중력 단위로 바꿉니다. 자, 중력 단위가 어떻게 되냐?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인 거예요. 이게 밀도의 중력 단위입니다. 중력 단위. 자, 곱하기. 자, A는 평판이 지금 이 분류의 단면적 있죠? 분류의 단면적이 A 값인 거예요. 그래서 0.01제곱미터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V 제곱인데 지금 이 평판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10의 제곱이 되는데 지금 이 평판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죠? 자, 도망가고 있으니까 이 속도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더 줄어들겠죠. 받는 힘에서. 근데 만약에 이 평판이 이 지금 물의 방향과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이 더 커지겠죠. 충격이 그만큼 더 크기 때문에 10과
3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은 덜 받겠죠. 그래서 여기는 10-3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빼주시면 되고요. 다른 방향이다? 마주보고 온다? 그럼 플러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 V제곱이니까.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네, 평판이 받는 힘은 얼마 나오냐? 490N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에 490입니다. 자, 깊이 1m까지 물을 넣은 물탱크의 밑에 오리피스가 있다. 수면에 대기압이 작용할 때의 2배 유속으로 오리피스에서 물을 유출시키려면 수면에는 몇 킬로파스칼의 압력을 더 가하면 되는가? 단, 손실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자, 수조가 있다라고 할게요. 수조가 있고 요 아랫부분에 자, 오리피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리피스가. 그 이쪽을 통해서 이제 자, 그 물이 안에 있는 물이 유출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깊이가 얼마냐? 자, 여기서 깊이가 자, 얼마의 깊이냐면은 1m. 자, 1m 깊이까지 이제 물이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1m까지 물을 넣고 여기에 지금 1m 아래에 오리피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1m 아래. 자, 그랬을 때 이 수면의 대기압이 작용할 때 자, 2배의 유속으로 오리피스에서 물을 유출시키려면 자, 수면에 얼마만큼의 압력을 더 가하면 여기 오리피스를 통해 나가는 유속이 2배가 되겠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수면의 압력을 가하기 전에 지금 이 초기 상태에서는 자, 유속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구해볼 거예요. 그 유속을 V1이라고 하면 자, 토리첼리식 있죠? EGH 이걸 이용해서 우리 유속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중력가속도 9.8이죠. 9.8 곱하기 1m. 지금 1m만큼 물이 차 있다고 했으니까 1m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유속이 얼마가 나오냐? 유속이 4.43 정도가 돼요. 4.43 m/s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 지금 압력을 가하기 전에 유속이 얼마라고요? 4.43 m/s예요. 그때 이제 지금 2배 유속이라고 했죠? V2는 V1의 자, 2배인 거예요. 2배의 유속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때 얼마냐? 자, 이거 2 곱하기 V1이 4.43이니까 2배 해주면 8.86이래요. 유속이 2배 유속이니까 8.86m/s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할 거냐면은 지금 가해 줘야 될 압력을 이제 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뭘 구할 거냐면 자, 수두. 자, 수두를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압력 수두. 자, 지금 속도 수두를 이제 구하는 거죠. 속도 수두는 2G분의 V제곱이잖아요. 그죠? 속도 수두가 2G분의 V제곱. 자, 그러면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이고요. 지금 속도가 얼마예요? 8.86인 거죠. 8.86 이거의 제곱이 되겠네요. 제곱. 이걸 계산해 주시면 지금 수두가 몇 미터가 나오냐면 4m 정도가 돼요. 4m.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물을 1m만큼 채웠을 때는 속도가 4.43이었지만 물을 4m만큼 채우면 속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2배의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2배. 4m. 물이 4m만큼 차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1m였을 때보다 자, 유속이 2배가 되려면 물을 얼만큼 더 채워주면 돼요? 물을 3m만큼 더 채워주면 유속이 몇 배가 돼요? 예, 2배가 되는 거죠. 3m만큼만 더 채워주면 돼요. 3m만큼. 자, 그럼 그때 압력을 구해보면 자, 압력을 구해보죠. 압력 P는 뭐가 되죠? 감마 H죠. P는 감마 H. P는 감마 H. 자, 감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의 비중량입니다. 9.8 kN/세제곱미터고요. 그리고 자, 물을 얼마큼 더 채우라고요? 3m만큼을 더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럼 3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m에서 1m만큼의 차, 3m를 곱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29.4 정도가 됩니다. 29.4. 단위는 kN/제곱미터
제곱미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가 뭐랑 같은 거예요? 킬로파스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29.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29.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펌프의 상사 법칙에서 펌프의 직경을 절반으로 줄이면 처음 동력의 몇 배가 되는가? 자, 펌프의 상사 법칙 중에서 동력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동력이죠. 자, 펌프의 상사 법칙에서 동력은 P2는 P1 곱하기 N1분의 N2의 세제곱 곱하기 D1분의 D2의 5제곱인 거죠. 이게 바로 펌프의 상사 법칙 중에서 동력에 관한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회전수는 언급이 안 되어 있죠. 회전수는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회전수는 무시하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1 곱하기 지금 직경이 D1은 처음 직경이고요. D2가 나중 직경인데 직경을 지금 뭐 했다고요? 절반으로 줄였대요, 직경을. 그러면 이제 D1분의 D2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D1분의 D2가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직경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2분의 1이 된다고, 2분의 1.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의 몇 제곱? 5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의 5제곱이 얼마예요? 32분의 1인 거죠. 32분의 1. 그래서 직경을 절반으로 줄이면 동력은 32분의 1로 더 줄어든다는 거죠. 정답은 4번의 32분의 1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분자량이 4이고 비열비가 1.67인 이상기체의 정합비열은 몇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인가? 단, 이상기체의 일반 기체 상수는 8.314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정합비열을 구하는 거죠. CP. 정합비열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정합비열을 이제 구하려면은, 자, 지금 정합비열 CP가 어떻게 되냐, CP. 정합비열 CP는 바로 K-1분의 K 곱하기 그 다음에 R이 되는 거죠. 그때 K는 이제 비열비 1.67인 거고요. 요 R이 바로 기체 상수 값인 거죠. 이상 기체 상수.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요 R 값을 이제 구해서 그 다음에 정합 비열을 이제 구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자, 이제 이걸 먼저 구해 주셔야 돼요. 이상 기체 상수를 구할 건데, 이상 기체 상수 같은 경우는 분자량 분의 일반 기체 상수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 기체 상수는 분자량 분의 일반 기체 상수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자량이 4고요. 4분의 일반 기체 상수가 8.314라고 했죠. 8.314 킬로줄 퍼 킬로몰 켈빈이죠. 켈빈. 네. 자,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자, 얼마 나오냐? 2.0785가 됩니다. 2.0785가 되고요.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상기체 상수입니다. 이제 이거 대입하시면 돼요. 자, 비열비가 1.67이죠. 1.67 마이너스 1분의 1.67 곱하기 자, 이상 기체 상수 값이 구한 거 있죠. 2.0785를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합 비열은 얼마가 나오냐? 정합 비열은 5.18 정도가 나오네요. 5.18 나오고요. 단위는 똑같아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해서 정합 비열은 얼마다? 5.18이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지 상태의 거대한 두 평판 사이로 유체가 흐르고 있다. 이때 유체의 속도 분포가 U는 V 곱하기 1-H분의 Y의 제곱일 때 벽면 전단 응력은 약 몇 뉴턴 퍼 제곱미터인가? 단, 유체의 점성 개수는 4, 평균 속도는 0.5m/s, 유로 중심으로부터 벽면까지의 거리 H는 0.01m, 속도 분포는 유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Y의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자, 그림으로 이제 표시를 해보면은, 자, 정지 상태에, 자, 거대한 두 평판이 이렇게 있어요. 평판이. 자, 평행한 이렇게 평판이 있고요.
그때 이 평판 사이로 흐르는 유체의 속도 분포가 자, 이거래요. 이거. 속도 분포가 이거래요. 속도 분포가 이거일 때 자, 벽면. 이게 벽면이죠? 벽면 전단 응력이 얼마인지를 자, 물어본 거죠. 자, 그때 이 관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보세요. 유로의 중심으로부터 벽면까지의 거리가 0.01m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h가 0.01m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속도 분포는 유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함수다. 그래서 y라고 하는 거는 이 중심에서 벽면까지의 거리 있죠. 자, 중심에서 벽면까지의 이 거리가 거리를 지금 y라고 놓은 거예요. 거리를 y 이렇게 놓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우리 뭘 구하냐? 지금 전단 응력을 구할 거예요. 전단 응력. 그럼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 곱하기 du dy죠. 맞나요? 예, 이게 전단 응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점성계수 곱하기 du dy 속도 기울기. 자, 근데 여기서 du가 지금 u가 뭐냐? 자, du dy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 u라는 함수를 y에 관해서 뭐 하는 거다? 바로 편미분. 예,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 근데 지금 여기서 자, 좀 어려워요. 미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속도 분포 u가 v 곱하기 1 마이너스 h분의 y의 자, 제곱이에요. 자, 이거를 뭐 한다? 미분을 해줘야 돼, 미분. 자, du dy를 구할 거라고. du dy. 이걸 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y가 어디에 있냐? y가 여기에 있죠. 그럼 y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전부 다 상수입니다, 상수. 상수예요. 안 변하는 값인 거예요. 이 y가 뭐라고요? 중심에서 벽면까지의 거리가 y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미분을 해줄 건데, 잘 보세요. 이거 분배를 해볼게요. v 마이너스 이거 분배해주면 v 곱하기 자, h 제곱이 나갈 거예요. 상수로. 자, 상수로 나갈 거예요. 상수로 나가면 잘 보셔야 돼요. h 제곱분의 자, v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의 제곱이 돼요. 이거 풀어주면. 근데 어차피 요 상수 같은 경우는 미분을 하면 얼마냐? 0입니다. 0. 상수는 미분하면 얼마라고요? 0이에요. 그럼 이게 제로죠, 제로. 얘는 제로가 돼버리고 자, 여기서 이것도 상수예요, 상수가 되고 이 y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돼요? 2y의 제곱이 되죠? 네. 2y죠, 2y 제곱이 아니라 y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2y가 돼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뭐냐? 자, 남아있는 건 요 마이너스까지 쓸게요. 마이너스가 되고요. h제곱분에 자, 2 앞에 곱해줄 거예요. 2v가 되고 y가 이렇게 붙겠죠. 이게 바로 du dy입니다. 미분한 거예요, 미분. 그러면 우리 전단 응력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전단 응력. 자, 전단 응력을 구해줘야 되니까 이 식에다가 바로 넣어볼 거예요. 자, 넣어보면 얼마냐? 자, μ는 뭐라고요? 점성 개수입니다. 점성 개수가 4N 세크 퍼 메터 제곱이에요. 4N 세크 퍼 제곱미터가 되겠죠? 곱하기 자, du dy인데 지금 자, 벽면에서의 전단 응력 구하는 거죠? 벽면이에요. 그럼 여기서 y의 값이 얼마인 거예요? y 값이 0.01인 거죠. 왜? 벽면이니까. 벽면에서의 전단 응력이니까 이 y의 값 자체가 0.01m가 되는 거죠. y 값이. 그렇죠? 자, 그러면 자, h도 0.01이에요. h 0.01의 제곱분의 자, v는 얼마라고? v는 0.5m/s 0.5 그리고 이 y가 얼마라고요? 벽면이니까 y가 0.01이라고요. 0.01인 거죠. 이렇게.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4 곱하기 0.01의 제곱분의 0.5 곱하기 0.01인 거예요. 그럼 어차피 여기서 0.01과 0.01 하나 약분되겠죠. 남는 건 0.01분의 0.5인 거예요.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 자,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40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400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의 4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름이 5cm인 원관 속에 비중이 0.5인 유체가 초당 0.001 세제곱미터의 유량으로 흐르고 있다. 이 유체의 동점성계수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일 때 유체의 흐름은 어떤 상태인가? 자, 그럼 여기서 그 유체의 흐름은 자,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죠? 유체의 흐름 상태는 뭘로 한다? 바로 레이놀주스로 판별할 수 있는 거죠. 예, 레이놀주스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유체의 흐름이 측류인지 난류인지 뭐 천이유동인지 임계 흐름인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레이놀주스 먼저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뮤분의 dv 로우죠. 맞나요? 예. 레이놀주스가 뭐라고요? 뮤분의 dv 로우예요. dv 로우. 자, 그런데 문제에서 점성계수가 나온 것이 아니라 동점성계수가 나왔죠. 그렇죠? 예, 동점성계수가 나왔으니까 이걸 이용하지 않고 자, 뉴분의 dv라는 공식으로 우리는 계산을 하셔야 돼요. 왜? 문제에는 동점성계수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뉴분의 dv로 자,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동점성계수가 얼마라고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죠. 제곱미터 퍼 세크고요. 자, D는 뭐예요? D는 이 관의 지름이죠, 지름. 자, 지름이 5cm라고 해요, 5cm. 그럼 0.05m가 되겠죠? 5cm니까 0.05m 곱하기 자, V는 뭐예요? V는 유속. 자, 그럼 유속을 별도로 좀 구해볼게요, 유속을 별도로 구해볼게요. 자, V는 자, 단면적이죠, 단면적. 4분의 파이 d제곱분의 Q를 구할 수가 있겠죠. 유속은 단면적분의 유량으로. 자,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지금 직경이 5cm, 지름이 5cm니까 0.05의 제곱이고요. 유량은 0.01이에요. 0.001 세제곱미터 퍼 세크입니다.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자, 유속이 얼마 나오냐? 유속이 대략 0.51 정도가 나옵니다. 0.51m per sec. 그 이 유속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을 하시게 되면 0.51이 되겠죠. 0.51m per sec입니다. 자,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자, 레이놀주스가 얼마가 나오냐? 대략 637.5가 됩니다. 637.5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 레이놀주스가 지금 이 값이 2100보다 작죠? 작죠? 2100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이건 측류다, 측류. 그렇죠? 레이놀주스가 2100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은 측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의 측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체 속에 완전히 잠긴 경사평면에 작용하는 압력 힘의 작용점은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뭐냐? 자, 경사평면에 작용하는 압력힘의 작용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게 수면. 자, 수면이 이렇게 있고요. 자, 지금 물속 안에 경사평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죠. 경사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일단 이 경사평면의 도심. 바로 무게중심을 말하는데, 자, 무게중심은 이 가운데 있겠죠. 요게 이제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이 경사평면의, 자, 무게중심인데, 이 경사평면에 작용하는 압력힘의 작용점. 자, 작용점은 어디에 있냐? 작용점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도심 있죠? 도심보다 아랫부분에 있어요. 여기 아랫부분에. 여기 이 점이 바로 작용점이 되는 겁니다, 작용점. 작용점. 도심보다 어디에 있다고요? 도심보다 아래쪽에 있다고, 아래쪽에. 그래서 정답은 경사평면의 도심보다 어디에 있다? 밑에 있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면이 뭐 직사각형이든 뭐 동그란 원이든 아니면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도형이든 항상 이 작용점은 자, 도심. 여기가 도심이죠? 여기가 도심이죠? 여기 도심이죠? 이 도심보다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항상 아래쪽에 예, 작용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의 경사평면의 도심보다 어디에 있다?
밑에 있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